완벽주의의 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똑같이 불안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자꾸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서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더 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 심리적인 엄청난 부담감이 생겨요. 잘할 땐 겨우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했구나라고 만족을 하는데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실패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뒤집어져요. 그때 이제 망상이 찾아들면서 더 과한 욕심, 더 과한 기대치를 잡는데 현실에 나는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듯이 이제 혹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완벽해질 수 없는데 완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통제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나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정말 부담스럽지 않나요? 강박증이에요. 난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난 무조건 전교 1등 해야 돼. 나 전교 1등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나 이거 못하면 큰일 나. 이거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건 좋은데 100점을 못 맞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이게 강박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100점을 잘 맞다가 90점 맞을 수도 있고 80점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때 8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난 죽어야 돼. 난 멍청이야. 난 끝났어. 이거를 하루, 한 달, 1년, 12달 내가 왜 그랬지? 바보야, 멍청이야. 내가 몇 년 전에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돼. 내가 왜 100점을 못 맞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수능에 떨어졌구나. 난 인생의 패배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거의 기억 속에 자기 인생이 저당 잡혀버리는 이것도 생각, 사고, 강박증.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과거만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고 집착하게 된다.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부모가 원망스럽다. 이것도 일종의 강박증이에요. 10년 전에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평생 상처를 받았어.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현재 나는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 기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10년 전의 사고에 사로잡힌, 10년 전의 경험에 사로잡힌 강박증이다. 불안장애이다.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는 일종의 집착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성격이나 인성, 인품 이거는 결국 부모로부터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가슴으로 안아주고 교육시켜주고 아들아 딸아 인생은 이런 거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들과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부모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은 스펀지예요. 그저 그대로 쭉 빨아들여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대로 이게 인성이 되고 성품이 되고 성격이 형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 심정이 어떨까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쉬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됐어 밥 먹지 마. 너 쉬지 마. 공부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해가지고 너 나중에 명문고 들어가서 명문대 가야 돼. 쉬지 마. 열심히 일해. 엄마 나 엄마하고 놀러 가고 싶어. 우리 놀이터 가자. 됐어. 하지 마. 막 때리면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넌 이것도 못해. 너 또 80점 맞았구나.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불안해. 엄마 무서워. 엄마 나 살려줘. 나 좀 사랑해줘. 나 무섭단 말이야. 나 좀 어떻게 해줘. 근데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 안정을 채워야 되는데 엄마가 안정을 주기는커녕 아빠가 안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이는 뭔가 막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틱장애가 나타나요. 이렇게
뭔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달래야 돼요. 심장이 불안하니까 심장을 이렇게 막 자꾸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막 눈을 깜빡여요. 막 불안할 때마다 어깨가 이렇게 대치고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다리가 덜덜 떨린다거나 그런 일종의 어떤 신체적인 행위도 생기고 강박증. 조금만 어른들이 화를 내면 무서워. 심리적인 강박증 상태에 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강박증이 생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부모가 아니라면 뭐 학교를 들어가면서 친구 간의 뭐 왕따나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뭐 성추행이나 성경험이나 어떤 살면서 뭐가 빵 끊어지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멘탈이 정말 강하지 않는 이상, 자존감이 정말 이렇게 크지 않는 이상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 생기면서 강박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인간들은 내가 혼자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댔어요. 그리고 돈 있는 걸 다 가져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은 다음 날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저녁만 되면 혹시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는 낮에도 도둑이 낮에도 들어오지 않을까?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지 않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버린다. 부모에게 잔소리를 매일 들은 아이는 친구나 주변 사람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조그만 잔소리해도 불안해요. 그게 이제 도가 넘으면 누가 조금만 나에게 화를 내도 분노가 일어나.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주먹으로 때려버리거나 그런 현상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지 강박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손 씻는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를 넘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불안장애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 그리고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애정결핍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박증의 뿌리는 바로 불안입니다. 안정되지 못한다. 그 안정을 시켜주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엄마, 아빠,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편안하게 해주면 나 행복하다, 따뜻하다, 편안하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편안함이 생기면 굳이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거나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거나 막 때린다거나 엉뚱한 숫자를 잰다거나 그런 망상에 빠져들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상처도 받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인간관계 소통이 아주 좋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강박장애는 말처럼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생긴 문제라면 금방 치료가 되고 극복이 되지만 아주 오랜 시간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에서부터 불안이라는 층이 여기 차오른 거예요. 여기까지. 처음에는 가슴에 차오르다가 이제는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이제는 나의 뇌까지도 이 강박이 점령당하니까 마치 뇌에서 야 너 손 씻어, 야 너 행복하면 안 돼, 야 너 또 청소해, 너 10년 전에 그거 생각해, 너 또 야한 생각해, 너 또 게임해.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생겨버리면 일종의 우리는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피의 수단이 뭐 술을 먹거나 뭐 마약에 취한다거나 어떤 성적인 것에 탐닉한다든지 뭐 안 좋은 부정적인 행위에 몰입을 해버리면서 그 순간 피한다라는 거죠. 강박증이라는 거는 그랬잖아요.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 그 순간은 왠지 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강박증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지, 현재 이제 병원, 의학 쪽에서 가장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병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의학의 입장에 봐서는 모든 게 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찌됐든 의학의 입장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가 문제가 있어서 뇌가 기능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강박증이 생긴다, 우울증이 생긴다, 발표불안, 공황증 이런 모든 게 생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를 통제할 수 있는 약물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치료 방법이고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약물도 심각할 경우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약물보다도 본래 심리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통이 생기는 거 뇌가 이상해서 두통이 생긴 거 맞잖아요. 뇌가 아프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문제가 있으니까 두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뇌가 이유 없이 아플까요? 그래서 두통이 생겨?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받고 쉬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나의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가 과부하가 돼서 뇌가 안 좋아지니까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짜증, 스트레스 이걸 해야만이 뇌가 편안해져요. 뇌가 편안해지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통약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된다. 강박증 또한 결국은 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맞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려야만이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욕심 내려놓기. 의외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면 생각보다 욕심이 아주 많아요. 꼭 욕심이 여러분 돈 욕심이 많다 그런 것만 해도 욕심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거 아주 욕심이에요. 아주 큰 자만이에요. 부모가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조언해주면 들어주면 될 거를 그걸 듣지 않고 귀를 꽉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정답이다 이거 가장 큰 욕심 아니에요? 나만 정답이고 니들은 다 거짓이다. 너희 말들은 다 쓰레기다. 필요 없다. 그거 엄청난 욕심이고 오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욕심도 있지만 그런 정신적인 욕심도 있어요. 또 하나 욕심. 실제 열심히 행동하지도 않고 자꾸 머리만 굴려요. 그걸 강박적인 사고라 그러잖아요. 그거 욕심인 거예요. 머리만 굴리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계속 생각만 해요. 나 뭐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10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실질적인 노력이나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심을 자꾸 갖고 있으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인간이 고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또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꾸 욕심이 많으니까 머릿속에